유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 게스트가 출연했습니다. 옆집 고양이고요. 이름은 할리인데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방 앞에서 계속 울더라고요. 들여보내달라고. 들여보냈더니 이렇게 제 옆에서 같이 출연하고 싶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이제 저번 이제 알러지 편에 의해서 오늘은 이제 알러지 2탄으로 해가지고 이제 안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코에 뿌리는 네이스 스프레이나 아니면 코 세척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이 친구는 이제 가서 재워야 될 것 같아요. 글쎄 계속 이렇게 같이 찍을 수는 없고 옆에 있으면 이렇게 자꾸 디스트랙션이 되니까 저기 잠깐 재워놓고 이제 약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이 친구가 매일 와가지고 저 진짜 누구 집 고양이인지 모르겠어요. 가끔씩 진짜 저희 집 고양이 같기도 하고 옆집 고양이 어쨌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안약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이제 안약 같은 경우는 알러지 약을 복용하셨는데 효과가 부족했다거나 아니면은 알러지 반응이 눈으로만 오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안약을 이제 보통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 안약 같은 경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크게 오늘 한 4가지 정도 얘기해 볼 건데 첫 번째로는 냉찜질이나 인공 눈물을 냉장 보관하셨다가 넣으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요. 요거는 되게 간편한 거예요. 굳이 약국을 가지 않으셔도 집에 있는 뭐 얼음팩이라던가 아니면은 슈퍼마켓에서도 이제 인공 눈물 같은 걸 파는데 그런 거를 사셔서 냉장 보관하셨다가 쓰시면은 일시적으로 가렵거나 이제 뭐 그런 눈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이제 빠르게 치료해 줄 수가 있어요. 결막 속에 있는 마스셀이라고 하는데요. 마스셀이라는 세포가 알러지 반응을 담당하는 세포인데 이제 이 세포가 마스셀이라는 세포가 반응을 하면서 이제 알러지를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스셀 같은 경우는 저희 체온보다 낮은 체온에서는 이제 활동력이 되게 감소되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좀 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냉찜질을 눈에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인공 눈물 같은 거를 냉장 보관하셨다가 쓰시면은 알러지에 의한 그런 자극 증상을 감소해주고 그리고 알러지 항원들을 씻어내주기 때문에 되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안약인데요. 이제 요거는 디컨제스턴트랑 엔티히스타민이라는 그런 약이 섞여 있는 그 약이에요. 충혈을 억제시켜주고 알러지 반응을 줄여준다. 뭐 이제 요런 의미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안약인데 충혈이 심하신 분들은 디컨제스턴트가 있는 그런 안약을 추천드리는데요. 이제 이 안약 같은 경우는 제가 웬만하면은 잘 추천을 드리지 않는 게 부작용 때문이에요. 이 부작용이 뭐냐면은 안약 같은 경우는 3일에서 5일까지만 이제 꾸준히 쓰실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며칠 동안 브레이크를 갖고 그리고 또 이제 사용하셔야 되면 또 다시 이제 트리트먼트를 시작하는데 그거를 많이 모르시거나 아니면 잊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리바운드 컨제스션이라고 해서 반동 작용에 의해서 눈이 더 충혈되는 거를 말하는데요. 막 약국에 와서 이거를 추천했는데 왜 더 충혈이 가셨다가 다시 더 심해지느냐 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게 바로 그 리바운드 컨제스션이라는 그런 부작용 때문인데 하지만 효과는 되게 좋아요. 충혈을 바로 몇 분 이내로 없애주고 그리고 이제 알러지 컨트롤 하는데도 되게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3일에서 5일까지만 사용하시는 걸 지켜주신다면 너무너무 좋은 안약이고요. 세 번째로 추천해드릴 안약은 바로 엔티히스타민 아이드롭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말 그대로 그냥 엔티히스타민만 들어있어요. 안약에 알러지성 결막염의 급성기나 최악의 경우 때 이제 사용하시기 되게 좋은 안약이고요. 일반적으로 5분 이내에 약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되게 큰 장점이고 그리고 아까와 달리 엔티히스타민 아이드롭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 추천해드릴 안약은 Mast Cell Stabilizer Eye Drop인데요. 이제 비만 세포 안정제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뚱뚱한 비만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마스트셀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렸는데 히스타민을 내보내는 마스트셀이라는 그런 세포가 있는데요. 이러한 약으로 의해서 마스트셀에서 히스타민을 나오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단점이라면 단점인 게 장시간을 사용하셔야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시즈널 알러지 같은 경우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봄이 오실 때 이런 알러지 증상들이 많이 일어나시는데 이제 봄이 시작하기 전 한 3주에서 6주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달 정도 전부터 사용을 하시면은 봄 동안에는 알러지로 인한 눈 증상들을 좀 많이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봄에 아니면은 뭐 가을이나 뭐 이제 이럴 때 알러지로 좀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마스트 셀 스테이블라이저 아이드롭을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알러지 결막염을 프리벤트하기 위한 그런 몇 가지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면 알러지 항원들이 항상 이렇게 특히 봄이나 이럴 때는 이제 그 공기에 이렇게 항상 떠다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가지 않게끔 외출하실 때 선글라스나 안경을 이렇게 항상 끼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창문을 너무 오랫동안 열어놓지 않는다는 것, 운전하실 때도 창문을 내려놓고 운전을 하시는 것보다는 뭐 에어컨을 틀어놓는다거나 뭐 이제 그런 방법들로 의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제 알러지 항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끔 한번 해보시는 거를 또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할 것,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좀 비염이 심해가지고 그리고 컨택 렌즈를 껴요. 저는 그래가지고 안약 같은 경우 특히 제가 지금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것들은 이제 대부분 컨택 렌즈랑 컴패티블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간격을 두시고 이제 렌즈를 끼셔야 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아이드롭에 들어있는 방부제 때문인데 그 방부제가 컨택 렌즈를 손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컨택 렌즈 낀 상태에서 그런 아이드롭을 눈에 넣었을 때 그 컨택 렌즈가 그 안약을 흡수해서 눈이 되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인공 눈물을 냉장고에 넣어서 이제 가끔씩 정말 너무 간지러울 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런 아이드롭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4주 정도 익스파이리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짜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 날 개봉을 한 거를 써놨고 이제 아이 루브리컨트, 이제 인공 눈물 같은 경우에는 익스파이리가 대략 6개월 정도고요.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약들은 4주예요. 근데 이것도 안약마다 다르니까 패키징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약사분한테 여쭤봐서 한번 그거를 체크하는 거를 좀 권유드려요. 이제 코에 사용하실 수 있는 약 제품을 한 2가지 정도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제 첫 번째는 스테로이드성 네이소 스프레이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플릭서네이스, 저도 이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뉴질랜드에서는 되게 흔히 사용되는 스테로이드성 네이소 스프레이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의사분한테서 처방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제 스테로이드 네이소 스프레이라고 해가지고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거는 매일 사용하면은 위험하지,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어서 사용하시는 걸 되게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되게 적은 양의 스테로이드가 들어있기도 하고 오히려 꾸준히 오래 쓰시는 게 더 이득을 보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뭐 이걸 쓰시지 않고 더 뭐 네이절 심텀이 더 심해져서 오시는 경우나 아니면 너무 심해져서 이제 의사분을 보셔야 한다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스테로이드성 네이저 스프레이를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효과가 바로 나타나긴 하지만 한 5일 정도 꾸준히 쓰셔야지만 이제 풀 그 테라피틱 이펙트를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5일 정도는 꾸준히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면 코를 먼저 푸신 다음에 네이소 스프레이를 살짝 흔들어 주셔야 돼요. 이제 뚜껑을 열어 주시고 한쪽 코에 이렇게 콧구멍에 넣어가지고 이제 스프레이를 하시는 건데 고개를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방법이 아니라요. 고개를 숙이신 다음에 뿌리실 때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숙이신 다음에 뿌리는 거를 이제 추천드리고요. 네이소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3개월 익스파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개봉을 하시고 개봉한 날짜를 이제 네이스 스프레이에다 적어 주시면은 이제 기억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이제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약은 사이너스 린스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너스 린스는 아마 개그맨 이상희 씨가 사용하시는 거를 보셨을 텐데, 예, 맞아요. 요게 정말 약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식염수라고 하죠. 요거 같은 경우에 장점이라면은 이제 뭐 임산부나 아니면은 뭐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에도 좋지만 예방에도 되게 좋으니까 예방으로도 쓰실 수 있고요. 코 점막에 붙어 있는 그런 알러지 항원들을 이제 이런 사이너스 린스 같은 걸로 이렇게 세척해 주는 거예요. 사용법이 되게 간단합니다. 눈금섬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눈금섬까지만 물을 채워주시고, 근데 이것도 그냥 수돗물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끓인 물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을 미리 끓여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물이 다 식었을 쯤에 여기 아까 눈금섬까지 물을 채워주시고, 그런 다음에 한 세쉐이를 여기다 넣어서 이제 흔들어줘요. 이제 흔들어준 다음에 스퀴즈 하면서 이제 뿌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막 물이 막 다 튀고 막 그러실 수가 있어서 샤워하시는데 아니면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한쪽 콧구멍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꾹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물이 나와가지고 코를 이렇게 한번 세척을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양쪽 코에다가 번갈아 하시면서 코 세척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알러지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정말 유익한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유바.